풋볼 런던에서 손흥민은 살라와 비교해 골든부츠 레이스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네,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은 정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 XG 값. 그렇죠. 예. 네. 이 기대 득점. 요즘에 이제 XG 값을 네. 최근 한 2, 3년 정도부터 많이 쓰고 있죠. 네. 기사를 쓰기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데이터 측정하는 그 이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네.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나온 수치인데 슈팅을 어느 지점에서 했냐, 가까운 데서 했냐, 멀리서 했냐, 네. 아니면 슈팅하는 각도가 어땠냐. 그렇죠. 각도와 뭐 공을 차는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그렇죠. 뭐 이제. 되게 여러 가지야. 뭐 골키퍼가 쳐낸 세컨볼이었냐, 그냥 한 번에 넣었냐, 네. 패스가 스루 패스였냐, 크로스였냐, 땅볼 크로스였냐,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가장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넣었냐. 네네. 요걸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XG 값이 0.03이다. 그렇게 나오면 과거에 이제 그 100번 정도 차서 3골이 들어갔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보면 거죠. 되는 거고. 참고로 페널티킥의 XG 값은 0.77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차면 77번은 넣어야 되는 뭐 그런 수치인데 이게 지금 저희도 앞에 나와 있죠. 네. 손흥민 선수의 XG 값이 12.2골이고 근데 실제 골은 17골. 네. 살라는 19.7골에 22골인데 일단 두 선수 모두 기대값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잘하는 선수들은 네. 저 기대값을 보통 뛰어넘습니다. 네네. 득점왕을 차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선수들은 보통 XG 값보다는 득점을 많이 한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풋볼 런던 기사는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PK도 없이 결정력이 아주 좋아서 네. PK만 빼면 살라와 동률이다. 네. 득점도 동률이고 손흥민보다 많이 넣은 선수가 일단 PK 없이는 레반도프스키, 네. 음바페, 시크, 임모빌레 그리고 이제 기사에는 없는데 벤제마까지 있습니다. 야. 그 5명 선수 빼고는 네. PK가 없으면 손흥민이 5손가락 안에 거의 유럽. 드는 네. 5대 리그, 오대 유럽 리그. 5대 리그 안에 드는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PK 없이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는 17골로 동률입니다. PK를 뺐을 때는. 그렇죠. 풋볼 런던에서 말하는 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살라보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남은 경기 동안 손흥민도 득점왕 경쟁에 한번 반전을 일으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정력이 있다. 뛰어나니까. 그렇죠. 예. 살라가 풋볼 런던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14년도 부터 현재까지 네. XG 값이 측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측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았냐, 낮았냐 네네. 이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살라가 기대 득점보다 득점을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아하.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위로 올라가면 파란색, 네. 밑으로 내려가면 빨간색이거든요. 이 가장 최근에 기록만 놓고 보면 살라가 빨간색이 많아요. 그리고 손흥민은 14년부터 현재까지 네. XG 값보다 결정력이 낮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결정력을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5시즌 동안 두 선수를 좀 놓고 비교해보면 살라가 골 기대값 이 103.1이고 네. 실제로는 117골을 터뜨렸고요. 손흥민 선수는 49.4의 골 기대값인데 네. 실제로 69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네. 기대 득점보다 한 20골을 더 넣은 거고 네네. 살라는 한 15골 정도? 한 14골 정도 더 넣은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대단한 게 뭐냐면 XG 값이 네. 49골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살라는 103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엄청 나는데? 똑같은 수치라도 네. 이 기대 득점이 적었는데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트넘이 리버풀보다 득점이 나올 확률이 좀 적잖아요. 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XG 값이 만약에 10이다. 근데 12골을 넣은 거나 네. 근데 만약에 XG 값이 20골인데 22골을 넣은 거나 요 차이를 비교해보면 XG 값이 11대 12골을 넣은 게 그렇죠. 더 대단하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의 수치를 보거나 또 지난 5시즌의 어떤 그 값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조금 공격 기회가 아무래도 리버풀보다는 좀 당연히 적었다. 적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수치를 조금 대입해서 남은 득점왕을 조금 예견했을 때 골 결정력 때문에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 그쵸.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예. 요 기사가 보니까 풋볼 런던이잖아요. 음. 런던 뽕에 뭔가 좀 있어. 찾았어. 그래서 지금 와 우리 손흥민 결정력 막 이러는데 네네. 이게 XG 값도
데이터에 좀 함정이 있어요. 네. 뭐냐면 기회가 많은 선수일수록 당연히 득점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XG 값보다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XG 값이 낮으면 득점이 더 적을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 수아레즈가 과거에 2015-2016 시즌에 40골로 득점왕을 했거든요. 그때 욕을 먹었던 이유가 득점왕을 했는데도 야 메시가 저렇게 떠먹여주는데 아 미스를 많이 했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 넣어? 네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빅찬스 미스 결정적인 찬스에서 미스를 하는 횟수가 29번 네이마르가 30번 수아레즈가 29번으로 메시의 어시스트를 그 두 선수가 거의 한 3, 40개는 날렸어요. 좀 날려버렸다. 메시가 거의 떠먹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아레즈가 야 저거 득점왕했지만 저거 더 넣었으면 50골도 넣을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는데 그때 득점왕을 했던 이유. 심지어 40골이나 넣으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골 기대값이 높았겠지. 그렇죠. 예, 찬스가 메시가 많았겠죠. 찬스를 엄청 만들어주니까 네. 그걸 이제 간과하고 우리 기대값이 높으니까 이거 해볼 만한 걸 이렇게 하면 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버풀과 토트넘이 남은 경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당연히 리버풀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나올 훨씬 거예요. 많겠죠. 뭐 당연하진 않지만 예. 보통 이제 이 시즌을 치러 오면서 했던 기대값들이 있으니까 분명 리버풀이 더 기대값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살라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저는 이래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득점 2위 아니겠습니까? 네. 득점왕 안 돼도 뭐 안 되면 사실은 네. 대단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이참에 또 득점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 네네. 그래서 남은 일정들을 보면 브렌트포드, 레스터, 리버풀, 번리, 노리치인데 네. 그래도 남은 일정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또 일단 팀의 상성 부분도 있는 거고. 리버풀도 있고. 네네. 뭐 어려운 경기는 리버풀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 지난 라운드처럼 이 브라이튼이 그렇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잘 가져가면서 역습을 하는 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토트넘이 단단한 수비를 하는 팀, 수비 라인을 내린 팀한테 득점 찬스를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워하죠.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맨시티에게 XG 값이 높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맨시티에는 XG 값이 높고 오히려 벌리 같은 수비적인 팀한테는 XG 값이 낮아요. 토트넘은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역으로 뭐 번리나 노리치전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네. 있죠. 뭐 브렌트포드나 노리치나 벌리나 이렇게 수비적으로 분명히 나올 팀들한테는 네. 오히려 토트넘이 고전하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찬스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난 경기에 바로 여실히 좀 그렇죠. 드러났었죠. 근데 역으로 오히려 리버풀처럼 압도적으로 아예 경기를 지배하는 팀들 네네. 이런 팀을 상대로는 손흥민이 한 방씩 역습 그렇죠. 찬스 주면 뒷문 때리는 한두 번 거지. 찬스에 손흥민은 한두 골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득점 찬스가 그때 더 많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마지막까지 좀 득점 경쟁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뭐 이미 손흥민 네. 선수는 본인 리그 커리어에 맞아요. 그 커리어 하이를 벌써 달성한 지금도 훌륭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냥 득점왕 차라리 그냥 득점은 안 해도 돼요, 안 사실. 해도 돼요. 뭐 이미 예. 잘한 건데.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행복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득점 찬스를 좀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럼요. 그리고 그 득점 찬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내려간 팀을 상대로도 득점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빨리 좀 들고 나와야 남은 기간 동안 수비적인 팀에게도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이 그때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네.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공 상황일 때 어떤 공격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토트넘의 4위 싸움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